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코스닥 지수의 연중 고점 돌파로 개별 종목의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요,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에 반도체 관련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대덕전자 등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상승한 3286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9포인트 상승한 1054로 마감이 되면서 자, 코스닥 지수는 연중 고점 돌파죠.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그렇죠? 편하게 날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국내 증시와 비슷한 이 신흥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IT 업종의 비중이 큰 대만 증시도 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비슷한 대만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대만 증시도 이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요. 어제까지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만은,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도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며 이 테이퍼링 등 긴축으로 통화 정책을 선회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이 들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 자, 미국 국채 금리 10년 물도요, 1.345%로 마감이 되면서 가장 안정된 모습에서, 우리도 어제도 이 미국 국채 금리들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1.5%대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대가 가장 안정적이다. 자, 1.7%가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또 이 1.3%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금리가, 그러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3에서 한 1.7% 사이에 그렇죠? 금리가 머물면은 아마 증시에는 더욱 상승하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일 장에 대한 특징을 보면요, 전일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죠? 좀 종목별 타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자, 금일 에코프로비엠이 10% 정도 양극재 종목 올라간 반면에 이 포스코 케미칼은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또 동박 관련주 어제 강세였던 일진 머티리얼즈는 약보합, SKC가 전일 약보합에서 오늘 한 5%대 상승, 또 이 첨보 같은 종목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먼저 신고가 냈어요. 대신 또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또 이 셀 업체인 삼성 SDI는 강보합,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아직은 2차 전지가 과열 상투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는 거래량. 자, 좀 종목별로 보면 좀 거래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과거의 거래 상투 때와 지금 모습은 조금 작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좀 최근 장 흐름이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업체인 배터리 업체인 삼성, 그러니까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주가가 과열이면은 동반적인 약세가 나타날 텐데, 아직은 삼성 SDI, LG와 그죠? SK이노베이션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죠. 아직은 이 2차 전지들 상투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흐름 좀 하지만 종목별로 좀 많이 올라오면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흐름상으로 상승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대신 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가 좀 쉬면은 반도체 같은 성장주 쪽에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부품주들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시장을 주도한 것은 이 극자외선 EUV 관련 종목이 강세였죠. 뭐 SN, STEC이라든지 FST, 그죠? 그리고 우리 패키징 쪽인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부품주인 월덱스, 또 소재주인 한솔케미칼,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비중을 한 20%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종목별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요, 뭐 개별 종목들의 강세도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화됐죠. 4단계로.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 종목으로 일컬러지는 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들도 뭐 보합권 내지 강보합 정도 마감이 됐어요. 즉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백신 접종 확대라든지,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는 시간 차이만 있지 결국은 완화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하락하면은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롯데관광개발, 화장품 쪽, 흘려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해도 되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2차 전지 한번 종목 보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유럽연합이 차량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했어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즉 전기차만 앞으로 2035년서부터는 전기차만 판매를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유럽 시장은 더 빨리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수혜를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강세를 보고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 두 군데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죠. 메리츠증권하고 유안타증권. 둘 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메리츠증권은 2분기 호실적이 이어서 3분기부터 상장 이후 최대 마진을 기록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유안타증권도 뭐 내년 매출이 2조 5천억, 그리고 2023년 후년에는 3조 9천억을 제시하면서 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걸로 보고 있다.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확대되고, 특히 지금은 유럽, 중국이 양대 시장을 나눠갔지만은 올해서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미국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 2차 전지 수혜는 국내 업체. 중국은 미국 내 공장 짓기가 지금 무역 전쟁들을 서로 미중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2차 전지 업체가 미국 내 공장 짓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진출을 할 거다. 그렇죠? 최근에 그러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죠? 성장. 단순히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조정을, 그죠?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뭐 3, 4개월. 우리가 예전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2017년서부터, 그죠? 18년, 한 1년 반 동안에 이 12,000원짜리가 81,000원 갖다 그랬어요. 중간에 두 번 쉬는데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 내 조정 받았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세네 달. 근데 지나고 나면은 12,000원에서 80,000원대 팔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중간에 그 힘든 부분도 있듯이 지금도 그러한 가정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저는 2차 전지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에코프로 BM은 10% 넘게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어요. 저는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 과열권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한 60만 주가 터져서 한 2, 3일 터지면은, 그때서부터 분할로 좀 이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거래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내일, 나눠서 한번 조금씩, 조금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오히려 어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이 약보합 같은 양극재인데,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이 이 양극재 산업에 증설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LG화학은 애초부터 내재화를 하면서 양극재를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그러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음극재 1차 공급사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는 LG화학이 예전에 이 내재화 할 때 LNF가 주로 이 LG화학에 공급을 해서 주가가 LNF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런 건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 지금은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도 무지 커진다. 어제 우리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이유 LG화학이 2차 양극재를 내재화 생산 시설을 늘려서 만약에 그런 우려감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셀 업체는 삼성 SD에 좀 관심 갖고요. 우리가 2차 전지 한 8종목 보는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순환매식으로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세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일정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조금 과열된 종목은 일부 팔아서 좀 못간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면서 일정 비중은 유지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차트 모양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게 좀 안 나왔네요. 저거 먼저 보고 요 반도체 종목 보고 우리 한번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모습. 어차피 같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성장주죠. 실적 뒷받침 돼주고 있고, 그죠?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좋아지고, 또 장비주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무지 커지고 있다, 그죠? 지금 시장의 순환인데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특히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중에서 테마가 EUV 극자외선이 있죠. 이 올해가 아마 EUV 극자외선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인데, 자 보면요, 이 EUV는 이제 노광 기술이에요. 근데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필요한 미세 회로판을 그리는데 필수적이죠. 그동안에는 파운드리 쪽에 많이 적용을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도 삼성전자가 적용을 하고, 또 SK하이닉스도 이 메모리 반도체 이 D램 쪽에 이 기술을 채택을 한다. 그래서 EUV는 앞으로 활용이 무지 커지면서 시장은 성장을 하는데, 국내 업체 이제 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세 개 회사다. SNS텍, FST, 동진세미켄 세 군데고, 이 세 군데 회사 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어요. 이 SNS텍은 작년일 거예요. 이 659억 투자를 해서 지분 8.7% 갖고 있고, FST는 이 430억 올해 투자해서 7.5% 지분 갖고 있고,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가 482억 투자해서 지분 4.9%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EUV 소재 개발을 하라고 직접 투자를 하고, 또 개발만 하면은 테스트를 거쳐서 채택을 할 거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아직은 없는데 그 중에 좀 빠른 데가 FST, SNS. 오늘 SNST 강하게 상승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그죠? 공탱전전이 뭐라 했습니까? 생산 설비를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SNS텍도 여기 보면 EV용 블랙 마스크 및 펠리크 기술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장비 추가 목적으로 11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 또 미래형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죠. 이러한 부분이면서 오늘 한 10%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저는 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발이 지금 보면 FSD가 상반기 내 시제품이 나오고 SNS텍이 하반기 정도에 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FSD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EUV를 채택을 하는데 국내 거를 안 쓴다고 하지, 아직은 이 개발이 좀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죠? FSD를 조금 물량을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개발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뭐 SNS텍, FSD 올해 뭐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동진 세미캠은 이 포토레지스터 쪽이에요. 예, 근데 삼성 SDI가 지난 6월 달에 그죠? EUV 포토레지스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그죠? 근데 밀리고 지금 모습을 만드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나는 빨리 많이가 아니라 안정돼 리스크는 적게 하면서 그죠?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동진 세미캠인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뭐 신규로 우리가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단순히 오늘 이 EUV 시장이 앞으로는 커지는 거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는데 아직 기술이 개발이 그렇죠? 좀 더뎌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했던 것이 이 후공정 관련 종목이죠. 뭐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컴, 테스나 그렇죠.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부각이 되는 이유가 이 SK 하이닉스가 후공정을 이 외주를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죠. 뭐 최근에 뭐 한 1조 원 규모의 디램 후공정 위탁 계약에 대해서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공시가 있었는데 지난달 28일 그렇죠?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일단 협상에 있는 것은 맞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관심 갖자라고 했는데 하나마이크론 오늘 역사적 신고가. 그죠? 이 패키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3, 4월 때는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이들이 크게 주가가 크게 신고가를 냈지만은 저는 조금 새롭게 하면은 이 후공정 패키징 쪽이라든지 소재 쪽 종목이 이제 새롭게 좀 움직일 수 있다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에 봤듯이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군들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덜 빠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덜 빠지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장비주에서는 유니셈 그리고 리노공업도 역사적 고점이죠. 지금 반도체 종목에서 최근에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은 오늘 하나마이크론 하나, 리노공업.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심 종목으로 보는 한 30개 내의 종목에서입니다. 이 리노공업인데 이 유니셈, 리노공업 소재 쪽도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해요. 그렇죠? 이 아까 말한 대로 패키징하고 소재 쪽 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자, 부품주도 최근 움직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월덱스에서 소개하면서 지난 한 2달 전에 월덱스에 대해서 자, 실적이 조금 전망치보다 좀 낮아진다 해서 좀 물량 줄이고 우리 관심 종목 뺐다가 또 하반기에는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월덱스, 그만큼 기간 조정 받았어. 월덱스. 그리고 원익 QNC, 그죠? 덜 빠지고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원익 QNC. 그리고 기타 종목의 이오 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죠. 좀 내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조금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출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 뜰지, 일주일 뒤에 뜰지, 한 달 뒤에 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서 안정되게 갖고 있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 내가 언제든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손절 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 우리가 그저께 에코프로 BM도 크게 뜨고 이틀 조정받았을 때 공격적인 투자가 내가 언제든지 내 생각 반대로 매도 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그런 종목 택하는 거고 나는 주가가 올라가서 조금 수익 난 거는 매도하는데 손해 난 거 잘 매도 안 된다 손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달라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덜 빠지고 수급 양호한 종목 유니센 뭐 리노공업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좀 공격적이고 소재라든지 그렇죠? 부품 이 기타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관심주인데 오늘 시장에서 제가 조금 특징적으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며 올해 2분기 1조 1000억대 영업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3분기도 그죠? 전년 동기 대비 97%나 급감한 527억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본다죠.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연료비 연동제가 됐지만은 그죠? 정치적인 문제로 이 전기료 인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죠? 그러면 25,0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봐달라.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전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가서 좋은 얘기 나왔는데 못 올라가면은 그런 주가가 빠진다는 신호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나쁜 얘기가 나왔는데 안 빠졌다. 그것은 주가가 올리겠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이 그 부정적인 리포트에도 빠지지 않았다. 25,000원 밑에가 바로 바닥권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전 한번 보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했던 아까 말한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호텔 신라,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돼서 피해 종목군들, 저는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니까는 조금 나는 시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한 반도체 20% 정도, 2차 전지 뭐 한 15%, 그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우리 하이브가 좀 비중이 좀 크고,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기타 종목 한두 종목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 갖고는 단기 종목 10%, 10%씩, 그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포트를 짜서 안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제일 많이 갈 종목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면은 좀 빨리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손실이 커집니다. 주식은 안정되게 꾸준하게 낸다 그러면요, 이 시장에서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재산이 쌓입니다. 근데 한번 많이 벌었다, 많이 까먹었다, 많이 벌었다, 많이 까먹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내 계좌에 수익이 전혀 안 나오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꾸준하게 내려면은 내 나름대로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해서 그 종목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그 종목군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시장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종목들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한두 달 내다보고 한 1, 20% 정도 좀 안정되게 보시는 분들, 저는 대덕전자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ITM 반도체가 9% 정도 올랐어요. 자, 요 종목은 내일 좀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내일 뭐 좀 강세로 나오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종목 좀 이제 이것이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 중장기 종목은 계속적으로 비중 조절만 하면서 끌고 가는 거고, 내가 들어갈 때 이 종목은 난 중장기다 하는 종목은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는 이거 종목 단기로 들어갔다 하는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CJ ENM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그날 말하고 좀 빠져서 조금 기다려고, 오히려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좀 넣는 거고, ITM 반도체는 내일 제외를 하고, 우리가 유한행은 어제 말씀드렸도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쳤어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만 올라오면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트는 뭐 그냥 내일 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빨리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빨리 한 번에 많이 벌고 또 많이 손해보고 이러한 매매보다는 작지만 안정되게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수익이 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뭐 한 5종목 내지 6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많은 주도주 종목군들, 뭐 테마별로 한두 종목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아마 안정된 수익이 난다. 그리고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